고독한 콜렉터 그 세 번째 이야기. 어릴 적 들고 다니면서 TV도 시청할 수 있었던 휴대용 게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때는 1991년. 그 당시 나는 내 생에 처음 가지게 된 휴대용 게임기 현대 미니컨보이 닌텐도 게임보이에 빠져 있었지. 오락실이나 집 말고도 언제 어디서나 테트리스나 슈퍼마리오, 악마성 드라큘라, 롱맨의 다른 게임 등을 편하게 즐길 수 있었기에 최고의 게임기였지. 물론 흑백이고 화면이 잘 안 보이긴 했지만 그 당시에 어린 나는 재밌게 즐기고 있었지.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 가게 되었는데 저번에 말했던 부잣집 친구 녀석이 게임기를 학교에 가지고 왔는데 친구들이 주위에 둘러싸여서 구경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 뭐지? 하고 가보았는데 아니 이건 무려 칼라가 되는 휴대용 게임기였어. 그 휴대용 게임기의 이름은 삼성 핸디게임보이라는 게임기였지. 게임도 하고 TV도 보고 휴대용 삼성 핸디게임보이. 튜너만 꽂으면 TV가 됩니다. 물론 후기에는 핸디 알라딘보이로 이름이 바뀌었고 일본명은 세가 게임기어라는 게임기였어. 그리고 그 친구가 플레이하고 있는 게임은 무려 바람돌이 쏘니까 베어너클이라는 게임을 친구가 하고 있는 것이었지. 그 광경을 본 나는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 아니 휴대용 게임기로 소닉을 한다고? 거기에 컬러까지? 그리고 그 친구가 무언가를 꺼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얘들아, 이 TV 튜너를 팩처럼 꼽으면 TV도 볼 수 있다고? 뭐라고? 칼라 TV를 볼 수 있다고? 지금이야 휴대폰으로 유튜브도 보고 TV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지만 그 당시에는 휴대용 게임도 하면서 TV를 볼 수 있다는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지. 꼬불꼬불꼬불꼬불 맛 좋은 라면이 마치 영화에서나 보는 듯한 그런 엄청난 기기였다는 것이었지.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게임기의 가격은 팩 한 개 포함 19만 8천 원이라는 엄청난 가격이었고 TV 튜너는 별매이었어.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지. 세가 게임기어는 세가에서 1990년 10월 6일에 발매가 되었고 세가에서 닌텐도 게임보이를 겨냥해서 야심차게 발매한 컬러 휴대용 게임기였어. 배터리는 AA 건전지가 6개 들어가는데 한 3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완전 건전지 잡아먹는 귀신이었지. 그리고 하드웨어 스펙은 세가마크3 게임보이와 동일한 사양의 LCD를 장착해서 휴대용 게임기에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었지. CPU는 자일로그 Z80A 3.58 마이크로헬츠 사용. 메모리는 메인 메모리 8KB, 비디오 메모리 16KB이고 그래픽은 세가 315 5246 4096색 가운데 32색 동시 출력, 최대 64개 스프라이트 표시, 해상도는 160에 1442였지. 사운드는 텍사스 인스트루먼스 SN76489 908 3채널, 노이즈 1채널, 스테레오이고 스크린 사이즈는 3.2인치로 구성이 되어 있었지. 그리고 별매로 구매하는 TV 튜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당시에는 안방에만 TV가 있었고 부모님이 TV를 시청하시면 보고 싶었던 TV를 볼 수가 없었는데 내 방에서 편안하게 이불 속에서 TV를 시청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었어. 그리고 게임기 뒤에 받침을 사용해서 책상 위에서 편하게 휴대용 모드로 TV를 시청할 수도 있었지. 거기에 TV 튜너에는 외부 입력 단자가 있어서 옥스 단자와 AV 케이블을 게임기에 연결하면 휴대용 모니터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꽤나 매력적이었었지. 또 다른 주변 기기로는 건전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외장 배터리도 별매로 판매하였는데 게임기어와 합체해 연결하면 게임기가 너무 무거워서 들고 가기에는 많이 힘들었지. 아니 이 시절에 충전용 외장 배터리라니. 없는 게 없네. 또 다른 주변 기기로는 차량용 충전기와 화면 확대경과 안테나 외
많은 주변 기기도 있었지. 그 당시에 너무 재밌게 했던 3가지 게임에 대해 말해보려게.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어봐. 그 첫 번째 게임은 바로 세가 메가드라이브로 너무 재밌게 했던 바람돌이 소닉이라는 게임이었지. 휴대용으로 소닉을 즐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더 이상의 말은 필요가 없었지. 휴대용으로 즐기는 소닉의 손맛과 그 경쾌한 부금은 정말 추억이었어. 자, 두 번째 게임은 메가드라이브의 명작 게임 베어너클 1과 2였어. 베어너클을 휴대용으로 한다니, 물론 메가드라이브보다는 그래픽이 떨어지긴 했지만 휴대용으로 전원을 키자마자 나오는 그 잊을 수 없는 부분과 타격감은 짜릿짜릿했었지. 이야기해보니 다시 해보고 싶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게임은 네오지오의 명작 게임 아랑전설 스페셜이라는 게임이었지. 타카라에서 만든 게임이지만 네오지오 게임을 휴대용으로 한다는 건 와, 대단했었지. 시라누이 마이로 플레이할 때는 가슴이 두근거리고는 했어. 이 외에도 게임기어로 수많은 게임이 발매가 되었는데 아마 이때는 세가가 게임기어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했었던 것 같아. 비록 게임보이보다 여러가지 이유로 실패한 게임기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세가에서는 참 대단한 시도를 한 것 같아. 이 당시에 나는 비록 게임기를 가지지는 못하고 친구에서 빌려서 해볼 수밖에 없었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그 시절의 어린 적 친구들을 추억하면서 아직도 게임기어를 모으고 있지. 그리고 특히 어릴 적 게임 가게에서 본 마법사 레이어스 한정판은 지금 보아도 빨간색 디자인이 너무 이쁜 것 같더라고. 2020년 10월 6일에 게임보이 미크로가 복각되어서 나오긴 했는데 너무 작게 나온 디자인과 작은 화면은 나랑 맞지 않아서 구매를 안 하였어. 혹시 관심 있는 분은 구매하시길. 그러나 추천은 드리지 않을게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길. 지금도 가끔 게임기를 꺼내어 만져볼 때면 어릴 적 아무 생각 없이 친구들과 게임 이야기를 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 그때는 게임 이야기 하나로 모르는 친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었어. 여러분의 추억의 게임기는 어떤 게임기인가요? 있다면 바로 지금 그 게임기를 꺼내어 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을 추억해 보시는 것도 힘든 이 세상을 잠시나마 있게 해주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여러분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시나요? 불행하다고 느끼시나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건 행복하다고 느끼건 간에 언제나 행복은 우리 곁에 있었던 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것에 작은 행복을 느끼고 즐기시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 고독한 콜렉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깊은 추억이 담긴 물건을 가지고 찾아뵐게요. 안녕.